음. 자, 이게 EBS 수특 408번 묶어 팔기 또는 유보 가격 지문인데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문 쭉 읽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 요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그래프를 볼 때 X축도 가격이고 Y축도 가격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리고 PX와 PY는 상품 X의 가격, PY는 상품 Y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래. 그쵸?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이제 둘 다 가격이고 PX의 가격, PY의 가격이니까 여기에서는 상품 두 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상품 두 개를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P, B를 잇는 직선은 X와 Y를 묶은 묶음 상품의 가격을 나타낸대요. 이 말이 뭐냐? 우리 여기에서 지문의 표에서 합이 12,000원짜리를 봤으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1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묶음 상품의 가격을 1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PX, PY 중간점이니까 얘네 둘 다 6,000원이죠. 얘도 6,000원이죠. 그리고 PB는 얼마예요? 12,000원이고 PB는 12,000원인 점일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직선으로 이었어요. 이 직선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면은 X 플러스 Y, PX PY죠. PX 더하기 PY는 12,000원인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유보 가격 개념을 봅시다. 구간을 4개로 나눠놨어요. A, B, C, D 얘네는 개별 소비자 유보 가격이라는데 C, D 둘 다 2번 구간에 있고 A, B 둘 다 4번 구간에 있죠. 근데 2번 구간, 4번 구간 이해하기 전에 이 그래프를 아예 몰랐던 학생이라면은 1번과 3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묶음 상품의 가격은 12,000원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의 유보 가격 X 재화와 Y 재화에 대한 유보 가격의 점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 여기도 사람이 있었듯이 여기에도 무수하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사람의 유보 가격을 나타내는 무수한 점들이 모여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구간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1번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1번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1번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란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유보 가격은 뭐예요?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유보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죠. 이 사람의 두 유보 가격의 합은 12,000원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 사람이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12,000원보다 훨씬 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묶음 상품을 그 묶어 팔기 된 그 재화 묶음을 사겠어요? 당연히 사겠죠. 왜냐면 자기가 내고자 하는 돈보다 훨씬 가격이 낮으니까. 그쵸? 그래서 1번 구간에 있는 1번 영역에 1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매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3번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2,000원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12,000원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유보 가격의 합이 12,000원보다 적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묶음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죠.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2번이랑 4번을 갈 거예요. 2번이랑 4번은 다른 색깔로 해볼까? 자, 선이 이렇게 있잖아. 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구매를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매를 하지 않는데요. 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구매를 하고 이 선의 아래에 위치하는 사람은 구매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이 호남 묶어 팔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에 여기까지 본 걸로 1번을 푸는 겁니다. 1번은 PB를 잇는 직선 뭐예요? 12,000원 선이라고 합시다. 12,000원 선은 PX 플러스 PY는 12,000원, 이 선은 묶음 상품에 대한 1에서 4 구역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나눈 기준이 될 수 있게끔 뭐라 그랬어요? 이 선보다 위에 유보 가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12,000원보다 나는 더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매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1구역의 소비, 2번 봅시다. 1구역의 소비자들은 3구역의 소비자들과 달리 대부분 묶음 상품을 구매하려 하겠죠. 3구역은 대부분 안 하려 하겠죠. 3번 2구역의 소비자들 중에서는 2구역 여기죠. 2구역의 소비자들 중에는 1구역의 특정 소비자보다 묶음 상품에 대한 유보 가격을 더 높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겠군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보니까 묶음 상품의 가격선이라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되잖아. 묶음 상품의 가격을 싸게 설정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 비싸게 설정하면 이렇게 설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봐요. 그러면 얘는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이죠? 얘는 1구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유보 가격은 이 사람의 유보 가격보다 확실히 적죠. 이 직선을 연장시켜 봤을 때 이거를 15,000원 선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15,000원보단 덜 내고 싶다는 말 아니에요. 이 사람은 15,000원보다 더 내고 싶다는 말이죠. 더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2구역의 소비자들 중에서는 1구역의 특정 소비자보다 묶음 상품에 대한 유보 가격을 더 높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4번 봅시다. 4구역 소비자들은 2구역 소비자들보다 묶음 상품에 대한 유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딱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죠? 이 선 위 아래로 판단할 수 있죠. A라는 사람은 이 선의 위에 있어요. 12,000원 선의 위에 유보 가격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은 12,000원보다 적게 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뭐예요? 4구역의 소비자인 A는 2구역의 소비자인 C보다 묶음 상품에 대한 유보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 5번은 아까 제가 그었던 선 묶음 상품 가격 선을 현재보다 낮춘 선을 그은다면은 1, 2, 3, 4 전부 다 1은 뭐 당연히 다 구매하는 건데 2, 3, 4 소비자들 묶음 상품 구매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쵸? 이만큼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꼭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얘네는 이런 거를 냈냐? 뭐 이해할 수 있는 학생 하면 좋긴 한데 뭐.
잘 봐야 될 겁니다. 연계지문이라서. 자, 그렇게 1번을 풀었어요. 2번 같은 경우에 혼합 묶어 팔기를 할 때 결과를 추론한 거래. 기억 리을에 들어간 내용을 적절한 거. A 회사가 혼합 묶어 팔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는 굳이 읽지 맙시다. 여기를 보자면은 A, B, C 뭐예요? 소비자죠. 그리고 상품이고, 여기도 소비자고, 여기도 상품입니다. 그죠? 이제 읽어줄게요. D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나 보네요. A, B, C만 봐주면 되는데, 요 그림에서 A, B, C만 봐주면 되는데, 혼합 묶어 팔기라는 거의 정의가 뭐였죠? 묶어 팔기도 하고 따로 팔기도 하는 판매 전략이죠. 왜? 왜 하는 거죠? 두 상품에 대한 유보 가격의 합이 묶음 상품의 가격보다 높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묶음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개별 상품을 따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묶음 상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는 소비자는 누구죠? C랑 B죠. 현재 상태에서. 그쵸? C랑 B죠. 묶음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소비자들 B랑 C죠. 개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져 묶어 팔기를 할 때보다 판매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예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 답은 B랑 C로 좁아집니다. 그쵸? 여기에서 이제 봐주는 거예요. 이건 둘 다 X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얘도 둘 다 Y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에 따르면은 요건 X고 요건 Y라는 건데, 그쵸? X고 Y라는 건데, X 상품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Y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점은 PX와 PY에 대한 유보 가격의 좌표죠. B는 뭘 더 사고 싶어요? 뭐의 유보 가격이 더 높죠? X가 더 높죠. X축이 X고 Y축이 Y니까. C는 뭐예요? Y가 X보다 유보 가격이 높아요. X좌표 Y좌표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따로 물건을 팔 때 얘는 X를 살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B라는 인간이 이 B점에서 이 B라는 인간이 X의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Y의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더 높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 상품을 팔게요. 대신에 가격은 요래요. 그럴 경우에 저 상품만 치고 나면, 저 상품만 생각을 하면은 유보 가격이, 이 X라는 재화만 생각을 한다면 유보 가격이 쟤네가 판매하기로 한 가격보다 내가 내려고 하는 유보 가격이 좀 더 높네? 그럼 저는 X는 사야겠다.
X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C 역시 똑같아요. 따로 파네? 나는 Y한테 이만큼 돈을 내고 싶어 해. Y라는 재화에 돈을 좀 더 많이 쓰고 싶어. 그러면은 Y는 따로 살만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 상품을 살 가격이 높아지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고, 애초에 X라는 상품에 대한 유보 가격이 높은 B라는 사람이고, Y 재화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람은 Y라는 재화에 대한 유보 가격이 높은 C라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풀면은 좀 논리적으로 확실히 풀렸을라나?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프 모른다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요건 예산 제약선에서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가격을 똑같이 상품 묶음 그리고 이 상품 묶음의 두 재화를 합한 가격선을 이렇게 내린다면은 이 가격선은 일정한 가격일 거고, 이 가격보다 더 위에 낼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구매를 하게 될 거고, 이 가격선보다 더 아래에 있는 소비자는 구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